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130년 동안 도로를 장악했던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이 밀어내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EU 등 선진국의 친환경 정책에 보폭을 맞추고 있고요. 주요 기업 대부분이 2030년까지 전기차 부문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달라질 미래차 시대, 우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에게 자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계에서 내연기관차를 대신해서 흐름에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가 전기차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협회에서는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또 해외의 어떤 선진 사례를 국내에 소개를 한다든지 또 법적,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또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성숙시켜서 일자리 창출 먹거리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자동차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 언제쯤이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이 피크를 만들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 자동차 판매가 약 8천만 대 내외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약 670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올해 950만 대, 내년에 1,300만 대. 매년 기하급수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2025년, 6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가 넘어가니까 네. 이미 주도권은 전기차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이제 너무 빨리 전환되면서 이 경착륙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도산을 일으킨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돼서 먹거리를 놓친다든지 또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또 산하경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산업의 구조가 좀 바뀌면서 네. 기존의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라던가 기존의 근로자들의 수가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 경착륙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만 하더라도 3만 개의 부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입니다. 50%뿐이 평균은 안 되고요. 또 여기다 모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끼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은 10명이 필요했었다 그러면 전기차는 똑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30% 즉 7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생산 현장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부품업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기관 엔진하고 변속기 부품이 약 10,000개 정도거든요. 근데 10,000개를 만들던 부품 회사가 향후 10년 이후에는 없어진다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 종사 인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따지질 못할 정도인데 친환경 부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좀 더 고민하고 일선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 반영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합종 연행이라든지 또는 인수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까요? 양대 꼭지하게 되면은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가 늦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내의 제작사가 나오는 전기차의 수준 자체가 글로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하나 신청하면은 인기 모델은 1년 반이 기다릴 정도인데 일단 전기차의 수준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정부가 이제 공공용 급속 충전기 등 다양성을 지금 키우기 때문에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미 1가구 2차량 시대에서 세컨드카는 이미 전기차 구입하는 분들이 많고요.
엔트리카 첫 차로서도 구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대수는 21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까지 누적 대수 올해 5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 보면은 패스트 팔로우라 그랬거든요. 네. 빠른 추격자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서 선두 주자로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 내연기관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차는 선두 주자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네. 조용한 승자는 바로 현대 기아차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내보낸 적이 네. 있는데요. 뭐 앨런 머스크나 테슬라보다는 아직 못하지만 2위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제 올린 것 중에서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사람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물론 테슬라 자체가 미국에서 절대적인 아직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회사보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오토파일러 같은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또 OTA라고 해서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기능, 이런 것들은 테슬라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3, 4, 5위, 6위를 다 합친 전기차보다 현대차 그룹이 더 많이 판매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선업에 높은 것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쫓아오는 속도가 워낙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지금 단계는. 그리고 나오는 차 자체의 완성도가 워낙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자동차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도 예전만 해도 굉장히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냉정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평가가 최고 수준일 정도로 높다라는 것이 일치된 목소리니까 이제는 예전하고 개념이 틀려졌다, 이렇게 분명히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기차 산업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이 이 내연기관에서 넘어갈 때 과도기적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모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을 선진국 잣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년에서 3년 정도 뒤떨어져 있어요. 즉 이제 라이다 센서 같은 거 국산 이제 시키고 있지만은 아직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직은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매진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는 자율주행 전기차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은 우리가 조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힘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전기차 하면 배터리 기술이 네.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뭐 한중일 삼국지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밀도도 워낙 높죠.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선두 주자가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전기차가 오기 전에 한 4, 5년 전부터 미래의 이 먹거리가 배터리일 것이다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네. 상당히 선도적으로 연구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배터리 3사, 그리고 중국은 보통 CATL, BYD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은 미쓰비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 일중에서도 특히 한중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문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CATL이라는 기업이 중국이 자국 배터리는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네. 이게 강대국의 논리인데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CATL이 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좀 떨어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을 주로 추진을 했었고 중국 전기차에 주로 집중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CATL이 자국의 시장은 물론이고 또 3원계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자국 CATL에서 만들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은 네. 우리한테 위기로 오고 있는데,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기아의 니로 전기차가 있는데 니로 전기차 차기 모델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산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수준이 좋아졌다는 거니까 아마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향후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또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 전기차 비용의 40% 정도가 배터리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다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전기차 하게 되면은 엔진 변속기 대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고 또 이걸 구동시킬 수 있는 컨트롤러라든지 또 냉각 장치 등 부속 장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엔진하고 변속기 같은 복잡한 장치가 아니라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 집어넣고 그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돌려서 밖에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전기차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장난감 보면은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 그게 바로 장난감인데 그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좀 이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먹거리 확보라든지 또 지금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 부작용을 얼마큼 최소화시켜 주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 전기차 화재가 생겨서도 네. 난리가 났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라든지 또는 안전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연기관차는 130년 동안에 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이제는 영화에서 보면은 폭발하는 장면들 영화 보이잖아요. 그거 내연기관차 무슨 짓을 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예,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갖고 연료탱크를 쏜다든지 이런 거 위에는 터지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안전도가 130년 동안 보장이 됐는데 전기차는 10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걸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만큼 열심히 하면은 이 성공적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10년이 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에서 이제 그 폭발 네.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화재 사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열폭주가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대형 뭐 소방차 두세 대를 동원해도 끄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10년 동안의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지만은 안전도에 대한 것들은 완벽치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열폭주라는 것 자체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라는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를 막아주는 게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에 대해서 이게 터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반응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몇 초 만에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 이제 이게 열폭주 현상이 한번 생기면 물속에서도 불이 안 꺼져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간혹 전기차 화재 생기면은 이동용 수조라고 그러죠. 차를 주변에 벽을 싸가지고 안에다 물을 집어넣어서 물속에다가 차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몇 시간이 타요. 그리고 들어가는 물의 양도 뭐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각국에서도 문제고 제가 최근에 이제 행안부 자문해주는 내용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어요. 네. 근데 내연기관차가 고립이 되면은 이 연료는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엔진하는 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 보호라든지 군안 구조 방법이 다양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전기차가 똑같은 상태에서 고립이 됐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군안 구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또 뭐 개인한테도 전기차를 그냥 무작정 끄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하고 틀린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판매는 하고 있는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는 대한민국 뭡니까? 과속 방지턱.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과속 방지턱 도장이 벗겨지면 지방 같은데 내연기관차 끌고 가다가 바닥에 덜컹하면서 바닥을 치는 기회 여러 번 있거든요. 맞아요.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충격 주면 안 돼요. 네. 그 충전 이야기도 한번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제 조금 조만간 뭐 그 주민 갈등의 네.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가 거의 없고요. 뭐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뭐 충전 인프라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전 인프라는 이제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실과 반월의 관계입니다. 예, 충전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소비자가 살 이유가 없어요. 네. 충전 인프라가 해소가 안 되면은 사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국내가 해외의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층도 소비층도 갖고 있지만은 인프라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의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에 거주를 하고 있고 네. 빌라, 연립주택 다 집단 거주지거든요. 좁은 땅덩어리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용 주차장은 굉장히 좁아요. 이 속에다가 이 심해양 완속 충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도 재작년에 바뀌어서 기존의 아파트는 몇 년 이내, 4년인가 5년 이내 2%,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는 5% 충전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100면이면 5면은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 근데 네. 문제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기아업소로 전기차 보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5%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주차시켜도 벽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한 과거형 콘센트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은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LNG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친환경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고차방정식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 되면은 공급하는 전기에너지가 잉여 전력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전기를 어떻게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 자체는 무공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를 무공해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 간접적인 오염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말씀하신 고질병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대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문제는 산학 연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요. 네네.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운전 급속 충전기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또 관광 지역 같은 데서는 1, 20분 동안 꽂아놓고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데다 완속 충전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으로 가져야 돼요. 일반 주유소를 대신해서 이제는 충전기가 앞으로 설치돼서 비즈니스 모델에 나올 텐데 네. 이 사람들도 장사하기 때문에 충전시켜서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속 충전기는 비용을 좀 더 높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심야 12시에서 뭐 아침 6시까지는 심야형 전기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그 인프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자동차 정비 일자리 중에 70%는 없어질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기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작 센터는 별로 없다. 이런 네.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네. 어떤 게 실상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정비업소가 전국에 4만 5천 군데 한 15만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70%가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70%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일자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만 5천 군데의 정비업소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정비사들이 전기차를 손을 못 대요.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전기차 올해 말까지 50만 대 정도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혹시라도 접촉사고 일으키면 안 돼요. 차가 부서져서 정비업소에 들어가면요. 한 2달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비도 비싸고 또 정비업소도 200군데에서 최대 지금 300군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정비업소는 아예 전기차,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차도 정비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하체 정비 빼놓고는 위에 뭐 배터리 모듈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비업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한정된다라는 거,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더 이런 일자리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러면서도 줄어들 때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야 되거든요. 특히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을 하고 얘기해서 소비자가 차가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역이 국내에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5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네. 보통 자동차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4-5명 중에 1명은 자동차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산업을 통해서 먹거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얼마큼 새로 창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 유지거든요. 네.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도 걱정입니다. 네. 이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의 부품이 훨씬 적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상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4-5년 정도 있으면 UAM이라고 해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특히 현대차도 발표를 했지만은 로보빌리티죠. 네.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쳐서 요새는 신조어가 로보빌리티가 나와 있는데 험로, 차가 못 지나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뭐 대학에 있지만은 자동차 관련 대학의 95% 이상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 내연기관 공부한 분들이에요. 교수님이 전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보제도 없어요. 네. 거기다가 교과 과정이 다 내연기관차예요. 전기차나 수소차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과정 교재도 개발 안 돼 있고요. 느린 게 교육기관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아까 정비 분야, 교육 분야도 네. 그렇고 또 이제 생산지계는 말할 필요 없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게 이제 앞으로 또 이 정부나 지자체, 산학연구원 관련 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미래 자동차 관련해서 인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인력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서 해결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정부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반도체 전문 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래 모빌리티 쪽은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로 따지면 차량용 반도체 전문가도 부족하고요. 인공지능 전문가, 특히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3D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융합시키는 융합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건 하드웨어도 알아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돼요. 센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시스템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재가 이런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인재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워낙 모든 학문이 융합적으로 보이고 글로벌 모든 기업이 모빌리티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애플카라는 거 아마 나와서 난리가 났던 것들이 있는데 애플카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애플 하면은 인류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인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애플카가 나온다는 뜻은 앞으로 무대가 스마트폰에서 차로 모빌리티로 옮겨갑니다의 첫 신호탄이 애플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차가 나오게 되면은 차에다가 맛있는 집 가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안내해서 모셔다 드리고 먹고 타면은 집까지 안내해주는 기본적인 레벨 4의 자율주행 기능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물류의 혁신이 생기게 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트레일러에 운전자가 전혀 없이 10대, 20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군집 운행이라든지 또 풀파킹도 그래요. 우리 여기 방송국 올 때 밑에 주차장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현관에서 앱에 딱 누르면은요, 알아서 주차하고 주인님 지하 몇 층 어디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악사고 나갈 때 현관 나가서 앱 누르면은 혼자 나와가지고 풀파킹 시스템도 몇 년 내에 보편화되거든요. 시대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파격적이고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요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즐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리 준비를 안 하면은 이 부익부 빈익빈 도태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또 성공하는 새로운 어떤 유니콘 기업도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미래차와 전기차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전기차는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와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소전기차도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소차, 전기차가 양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내연기관차면 가솔린, 디젤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중단거리용은 전기차, 중장거리, 대용량, 트레일러 같은 거라든지 선박기차, 트램 쪽은 수소전기차거든요. 아마 그런 꼭지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거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창출부터 그런 그림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 아이디어 창출, 브레인스토밍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차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업계의 핵심이 됐습니다. 기업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미래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폐배터리 시장 규모 확대,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기자동차협회에서 미래차 산업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